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 A1, B1, C1에 각 변의 중점을 P1, Q1, R1이라고 설정하고 선을 이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. 자, 그로 인해 만들어진 작은 삼각형들 있죠. A1, P1, R1의 무게중심을 A2라고 부르겠대. 또 P1, B1, Q1의 무게중심 또한 B2라는 표현을 하겠대요. 자, R1, Q1, C1의 무게중심을 C2라고 표현할 때, 자, 이 녀석을 이어준다면 어떤 삼각형이 나올 것이라 예상할 수 있죠. 직접 눈으로 보자면 이와 같은 녀석이죠. 자, 이 각변의 중점을 다시 잡아 P2, Q2, R2라고 설정할 수 있고, 이 녀석들을 이어서 또 다른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고, 이와 같은 규칙으로 나아가는 문제 같네요. 이와 같은 과정을 계속해서 그려나갈 때 A1, B1, C1, A2, B2, C2, 즉 5번째 항까지 5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네요. 이것이 바로 구하고자 하는 것. 자, 지금 대략적인 규칙은 한번 보긴 했는데 우리 나름 좀 정리가 필요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녀석한테서 아까의 그 알파벳을 좀 붙여준다면 이 녀석이 A2, 이 녀석이 B2, 이 녀석이 C2에 해당하게 되겠지. 그 다음에 이 녀석이 P2, 이 녀석이 Q3겠죠. Q3, 그 다음에 R3가 되겠네요. 자,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내야 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들에서 규칙을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어떨까? 여기가 바로 이렇게 무게중심이라는 것의 뜻을 이용해 봅시다.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이란 뜻이죠. 세 중선이라는 건 또 뭐였지? 가운데. 즉 그 점이 꼭지점이 바라보는 변의 중점과 이은, 요런 선을 갖다가 무게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 녀석, 요 삼각형 보이나요? 여기 말로는 P1, Q1, R1이라고 제시되어 있는 삼각형. 그 녀석한테서 여기는 무게중심 성질에 의해서 2대 1입니다 라는 내용이 성립할 것 같아. 그런데 여기 P1, B1, Q1이라는 삼각형 또한 같은 사이즈의 합동인 삼각형이고 2대 1이 성립하겠죠. 마찬가지로 무게중심일 테니까. 그러면 어떤 내용이 알 수 있게 되냐면 여기 전체가 2대 2라는 걸 알 수 있어. 자, 그러면 어떤 내용을 적용시킬 수 있느냐? 자, 이 큰 정삼각형의 한 변이 2라고 했어요. 그럼 이 반토막은 1이라는 길이를 갖겠죠. 자, 요거를 알아낼 수 있다면 각자의 변의 길이를 알아내는 건 문제가 없을 거야. 따라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는 이 꼭지점에서 내려그었으므로 수직 이등분 된다는 성질을 사용할 수 있죠. 이등변 삼각형에서부터 되는 성질이죠. 그럼 여기 90도네요. 그 다음에 여긴 동의각이니까 같은 각이 분명하고, 따라서 선생님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이 삼각형과 이 큰 사이즈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내용을 증명하고 싶은 거야. 근데 이미 증명이 됐네요. 각도 2개가 성립하므로 A 닮음이라는 내용을 쓸 수 있죠. 그렇다면 닮은 비는 어떠할까? 이 조각 대 조각이 2대 2라는 건 결국 1대 1이라는 거고, 그러면 이 도형은 1대 2라는 비를 갖겠네요. 그러면 그 비를 이용해서 여기를 미지수 x라고 놓고 x를 한번 구해보자. 1대 2라는 닮은 비에서 작은 삼각형의 대응변은 x, 그것에 대응하는 큰 삼각형은 1. 다시 말해서 x는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 성질을 이용해서 2분의 1임을 알 수 있죠.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 삼각형 A1, B1, C1의 한 변의 길이는 문제에 2라고 제시되어 있었고, 두 번째 삼각형 A2, B2, C2의 한 변의 길이는 이 녀석은 전체의 반이니까 한 변 길이 자체는 1이겠죠. 그렇다면 이와 같이 닮음이 이루어진다면 세 번째 A3, B3, C3의 한 변의 길이는 2분의 1일 것이라 닮음을 이용해서 추측할 수 있을 거야. 따라서 이제 넓이로 가볼까요? 자,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억해요? 바로 4분의 루트 3 한 변 제곱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.
4분의 루트 3 한 변 제곱, 4분의 루트 3 한 변 제곱. 자, 그러고 보니 이 녀석은 최종 루트 3으로 정리가 되고 이 녀석은 4분의 루트 3이 되고 그 다음 녀석은 16분의 루트 3이 되는 것 같네요. 자, 그럼 이와 같은 넓이들에서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요? 자, 바로 4분의 1씩이 곱해짐을 발견할 수 있었네요. 따라서 이것은 등비수열이라는 결론을 내려도 되겠죠. 이 문제의 핵심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5번 하였을 때 그 녀석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거네요. 자, 그럼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첫째 항은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 2의 제곱을 하여 루트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의 한 변 제곱을 하여 4분의 루트 3이 제시되었고 4분의 루트 3의 한 변인 2분의 1의 제곱을 하여 16분의 루트 3이 되었어. 그럼 이것이 등비임을 알았다까지가 아까 전 내용이었죠. 자,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되겠네요. 첫째 항은 루트 3이고 공비는 4분의 1임을 이용해서 1-4분의 1, 1-4분의 1을 만들어주면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항수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 5번 했죠? 여기 5제곱 적어주면 되겠네요. 자, 앞에 있는 이 숫자 부분부터 정리를 합시다. 이것은 4분의 3이고요. 분자는 1분의 루트 3이라고 적어 놓을 수 있고 그 바깥에는 4의 5제곱을 쓰려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오죠? 이 녀석을 2의 2제곱으로 바꾸고 5제곱이라고 한다면 2의 10제곱은 1024임을 활용할 수 있을 거야.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 정리하시면 3분의 4 루트 3까지 정리할 수 있고 뒤에 있는 녀석 다시 쓰는 김에 통분을 해보시면 1024분의 1024 빼기 1, 1023이 되겠죠. 자, 이 녀석도 약분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이 녀석 1, 이 녀석 341. 4와 1024 또한 약분이 될 것 같네요. 4, 1은 4, 이 녀석은 얼마로 약분될까? 256까지 가능하겠죠? 따라서 넓이는 256분의 여기 루트 3 잊지 마시고 341 루트 3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.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다.